다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해요. 자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자고 있었어. 근데 왜 내 방에? 물 마시려고 나왔다가요. 문이 열려 있길래. 그래도 들어오면 안 되지. 나가. 네? 근데 아저씨, 왜? 정말 놀랐어요. 뭐가? 그게 어떻게, 진짜 엄청 다은아, 미안해요. 그냥 너무 신기해서. 아저씨 나이에도 그렇게 건강하시고, 지금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할게요. 그날 밤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들어온 그녀의 시선 하나가 50평생 지켜온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진 56살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5명과 함께 주택 설계를 주로 하고 있죠.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 이후로 딸 하린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외로움이요? 물론 외롭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딸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괜찮은 척, 잘 살고 있는 척합니다. 일에 몰두하면 시간이 가더군요. 설계도를 그리고 현장을 다니고 거래처를 만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빠, 다은이 며칠만 우리 집에 있어도 돼? 딸 하린이가 전화로 물어왔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숙사 공사 때문에 갈 데가 없대. 원룸 구하기엔 기간이 애매하고 2주 정도만. 2주나? 응. 내 친구인데 아빠가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딸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데리고 와. 고마워,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동안 이 집엔 딸과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린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소개할게. 내 절친 박다은이야. 안녕하세요. 박다은입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21살.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닌 여학생이었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하린이가 22인 재수를 해서 다은이보다 1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면서도 하린 언니라고 부르더군요. 아니야. 편하게 지내. 저는 짧게 인사를 받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 그녀 앞에 오래 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의 친구라는 걸 알면서도 젊은 여자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하린이와 다은이가 영화를 보며 낄낄대는 소리가 방 안까지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작업을 하려 했지만 자꾸 귀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언니, 그건 진짜 웃겨. 맞아. 나도 그때 진짜 놀랐어. 딸의 목소리 사이로 다은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이 집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밤 11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다은이와 마주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물 마시려고요. 괜찮아. 그녀는 얇은 면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름밤이라 당연한 차림이었지만 왠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뒤에서 그녀가 불렀습니다. 응?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요. 별말 다 한다. 할인이 친구잖아. 할인 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그러시고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냥 딸 또래의 어린 여학생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다은이가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저씨,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타드렸어요. 아, 고맙다. 설탕 안 넣으셨죠? 할인 언니가 아빠는 블랙으로만 드신다고 해서요. 세심한 아이였습니다. 딸이 말해준 걸 기억하고 있다니.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다행이다. 아저씨 입맛에 맞으면 매일 타드릴게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 할인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은이 진짜 착하지? 내가 정말 좋은 친구 데려왔다, 그치? 그러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딸의 친구일 뿐인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 일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고 할인이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다은이가 나왔습니다. 아, 아저씨. 퇴근하셨어요? 젖은 머리에서 샴푸 향이 났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네. 할인 언니랑 먹었어요. 그래. 나도 먹어야겠다.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먹을게. 네, 그럼 푹 쉬세요.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인사를 나눈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여름밤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지만 더웠습니다. 아니, 더운 건지 뭔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복잡했습니다. 나 왜 이러는 거지? 20대 초반 여자아이 때문에 잠을 못 이루다니. 딸의 친구인데도. 저는 베개를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곧 그 경계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며칠 뒤 할인이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 3박 4일 다녀올게. 다은이는 집에 있을 거야. 혼자? 응. 다은이는 아르바이트 있어서 못 가. 괜찮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도 없이 젊은 여자와 단둘이 집에 있다니 뭔가 불편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 다은이 얌전해. 불편하게 안 할 거야.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고마워. 할인이가 떠난 그날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단둘. 말 한마디 없어도 그 사실만으로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왠지 어색했습니다. 다은이는 평소처럼 밝게 이야기를 걸었지만 저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회사 일 힘드세요? 아니야.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그래.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나 왜 이러는 거야? 분명 아무것도 아닌데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같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더웠습니다. 저는 상의를 벗고 선풍기 앞에 누웠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들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침대여. 그녀가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하는 거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척하면서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탄성. 와,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상황 뭐지? 눈을 뜰 수도 그냥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아니,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녀가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뭔 일이었지? 분명 그녀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저를 봤습니다. 무엇을 본 걸까요? 저는 이불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더 어색했습니다. 다은이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잘 주무셨어요? 응. 오늘도 더울 것 같아요. 그러게. 짧은 대답만 오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떠올리는 걸까요? 설마 그걸 봤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귀가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 다은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저씨. 일찍 오셨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제가 해드릴게요. 뭐 먹고 싶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배달시켜 먹을게. 그럼 같이 먹어요. 저도 안 먹었어요. 결국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치킨을 먹는데 왠지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딸이 없다는 게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아저씨,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녀가 물었습니다. 뭐? 할인 언니 말로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시라고 들었어요. 응, 그렇지.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치킨을 한 조각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글쎄, 생각해 본 적 없어. 왜요? 아직 젊으신데. 점긴. 나 56이야. 그래도 멋있으시잖아요. 그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냥 콜라를 마셨습니다. 할인 언니 엄마 닮으셨어요? 응, 많이. 그럼 정말 예뻤겠다. 할인 언니 엄청 예쁘잖아요.
그래, 아내가 미인이었어.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다은이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걱정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 같은 것. 저는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불러. 먼저 들어갈게. 네. 푹 쉬세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시선, 그 표정.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금 딸의 친구에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1살 여자아이에게. 그날 밤부터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칠 때마다 피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식탁에서 마주치는 시선, 복도에서 스치는 순간의 긴장,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틈이 곧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될 거라는 걸. 할인이가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집안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딸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다은이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부담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불안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이미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데 복도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화장실 불이었습니다. 아직 안 잤나?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이가 나왔습니다. 아, 아저씨. 들어오셨어요? 그녀는 얇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여름밤이라 당연한 옷차림이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늦었지? 많이요. 저녁은요? 회사에서 먹었어. 그래도 야식이라도 드세요. 라면 끓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서둘러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복도를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왜? 요즘 저 피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불편하게 해드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요. 그녀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복도가 좁아서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샴푸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많아서. 정말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푹 쉬세요. 그녀가 비켜섰습니다. 저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대체 나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냥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더군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가까이 다가왔을 때의 향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친구입니다. 21살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이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욱 무더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더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 3시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다은이가 받았습니다. 나야. 집에 있어? 네. 오늘 아르바이트 쉬는 날이에요. 그래. 에어컨 고장 난 것 같은데 수리기사 부를게. 아, 괜찮아요. 선풍기로 버틸 수 있어요. 안 돼. 너무 더워. 저녁쯤 가서 확인해 볼게. 네,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이 얼마나 더울까? 그녀가 괜찮을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이 후끈했습니다.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 거실을 확인했습니다. 소파에 그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여기서 잤어?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살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나는 건지 더워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은아.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일어나. 방으로 가. 죄송해요. 너무 더워서 그냥. 괜찮아. 일단 일어나. 그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제게 기댔습니다. 어지러워요. 온열병인가? 잠깐만 기다려. 저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얼른 냉장고에서 얼음물을 가져왔습니다. 수건을 적셔서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물 마셔. 네. 그녀가 물을 마시며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렸죠? 괜찮아. 그보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조금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아저씨가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게스트룸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그 방에는 에어컨이 작동했습니다. 여기서 쉬어. 내가 저녁 해줄게. 아니에요. 제가. 됐어. 넌 쉬어. 저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천만에. 푹 쉬어. 방을 나오려는데 그녀가 불렀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분이라. 과연 저는 좋은 사람일까요? 지금 이 순간 딸 친구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제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8시쯤 죽을 끓여서 가져갔습니다. 다은아, 일어날 수 있어? 네. 그녀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얼굴색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죽 먹어. 속에 부담 안 가게 만들었어. 감사해요. 그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죽을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물컵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죽을 다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저씨 덕분에. 그래. 그럼 됐어. 근데 아저씨. 응? 아저씨는요? 외로우실 때 어떻게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요. 저는 외로우면 참기 힘든데 아저씨는 항상 혼자 계시잖아요. 그냥 참아. 참는 게 쉬워요? 쉽진 않지. 그럼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외로울 때 어떻게 하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외로움을 외면해 왔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딸을 챙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와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있잖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저씨 외로우시면 안 되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위로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아이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것. 고마워. 겨우 한마디만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방안을 서성이며 고민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다은이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안 잤나?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녀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잠 안 와요? 응. 넌?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 우리 둘만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저씨, 들어오실래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옆에 있어 주세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아저씨, 제가 이상한가요? 뭐가? 아저씨한테 이런 감정 느끼는 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은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저씨는 할인 언니 아빠고 저는 그냥 친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못 참겠어요. 그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저 이상하게 보는 거 알아요. 며칠 전부터 느꼈어요. 미안해. 왜 미안하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이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방을 나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네.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할인이 알면 모를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도 아저씨. 그녀가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품. 그녀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아저씨, 따뜻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순간만은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포옹이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안았던 감촉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6회를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다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침이에요. 응, 아침.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준비해둔 토스트와 커피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좋아하시는 걸로 만들었어요. 고마워. 저는 커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도 컵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응. 어젯밤. 심장이 뛰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후회 안 해요. 다은아. 아저씨가 절 안아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따뜻한 거. 우리 이러면 안 돼. 넌 할인이 친구고. 알아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아저씨.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관계에 정답이 있나요? 할인 언니 아빠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요. 아저씨가 좋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할인 언니 아빠였어요. 좋은 분이시구나. 딸을 많이 아끼시는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함께 있으면서 달라졌어요. 아저씨의 외로운 뒷모습을 봤을 때, 혼자 식사하시는 걸 봤을 때, 밤늦게까지 일하시다 지쳐서 들어오시는 걸 봤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옆에 있어드리고 싶었어요. 다은아, 이상한 거 알아요. 21살이 56살을 좋아한다는 게, 친구 아빠를 좋아한다는 게,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그래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나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널 의식하고 있었어. 처음엔 아니었는데 며칠 지나면서 자꾸 신경 쓰이더라. 정말요? 응. 내가 웃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머리 말리는 모습 다 보게 되더라.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은아,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 할인이가 알면 모를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할인 언니 오기 전까지만.
그냥 우리 둘만의 비밀로. 그래도 아저씨,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쳤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하루 우리는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 저녁 같이 먹어요. 아저씨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다은아. 네. 너 원래 요리 잘해? 좀 배웠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동생들 밥 해줘야 했거든요.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너도 외로웠구나. 네. 혼자 동생들 챙기고 힘들었을 거야.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가끔 외로웠어요. 지금은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녀 덕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서 함께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저씨가 설거지를 다 해요? 나 혼자 살 때도 다 했어. 대단하시다. 별거 아니야.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팔에 스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은아. 네. 너 정말 예쁘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응.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했어. 예쁜 아이구나. 그녀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아저씨도 멋있어요. 내가? 네. 정말 멋있어요. 쉬어 보이지도 않고. 그녀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봤을 때 뭘? 아저씨 몸. 정말 놀랐어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걸 왜?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방문 사이로 봤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다은아. 아저씨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자꾸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아저씨 방 앞에 갔던 거예요. 용기 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 그녀가 제 방 앞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아저씨가 화장실 가시는 걸 봤고 그래서 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뭘? 아저씨를요. 그녀의 눈빛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갈망. 다은아, 그건 안 돼요? 그녀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우리 천천히 해야 해. 싫어요. 시간이 없어요. 할인 언니 이틀 뒤면 와요. 그 전까지 아저씨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녀가 제 셔츠를 잡았습니다. 오늘 밤, 다은아, 제 방으로 와주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방 안에서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그녀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침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은아. 네. 정말 괜찮은 거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가 좋아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가 좋아.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저씨. 응.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모든 망설임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첫 키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그녀의 온기가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56해를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을 때와도 달랐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응. 잘 잤어? 네. 그녀가 부끄러운 듯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어젯밤 후회해? 아니요. 전혀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은아. 네. 고마워. 왜요?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저씨가 절 여자로 봐주셔서. 당연하지. 넌 정말 아름다운 여자야. 그녀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사실인걸. 저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아침 키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저씨. 응? 오늘 밖에 나가요. 어디? 데이트요. 데이트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좋아. 어디 가고 싶은데? 한강이요. 저녁에 야경 보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준비해.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제 품에 있었다는 것이. 오후 6시쯤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까지 차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에요. 그래. 평소에 잘 안 나가? 아르바이트랑 학교 때문에 바빠서요. 이렇게 여유롭게 나온 게 정말 오래됐어요. 그럼 오늘 실컷 즐겨. 네.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와, 예뻐요. 그녀가 감탄했습니다. 저기 앉아서 볼까? 좋아요. 우리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컵라면을 사서 강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점점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정말 그래.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그녀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아저씨는 저 보시는 거죠? 들켰네. 좋아요. 저도 아저씨만 봐요.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무슨? 아저씨랑 이렇게 데이트하는 날이요.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이런 감정 다시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이제 저 있잖아. 응, 내가 있네. 우리는 한참을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가 약간 떨었습니다. 추워. 조금요. 저는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입혀줬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 그때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대요? 아, 일기예보에 없었는데.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로 가자.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까지는 제법 멀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흠뻑 젖었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웃으며 뛰었습니다. 천천히. 넘어진다.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겨우 차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물에 빠진 생쥐 같았습니다. 완전히 젖었어요. 정말 그러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를 틀었지만 차 안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아저씨, 추워요. 조금만 참아. 집에 가서 따뜻하게 씻자. 네. 그녀가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재채기를 했습니다. 괜찮아? 네. 좀 추운 것뿐이에요. 빨리 씻어. 감기 걸리겠어. 네.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며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한참 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저씨. 돌아보니 그녀가 타올만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왜? 옷을 안 가져왔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 잠깐만. 가져다 줄게. 저는 그녀의 방에서 옷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앞에 서니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들어가도 되나? 망설이는 사이 문이 열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옷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네. 너 정말 예쁘다. 그녀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또 그러세요. 들어가도 돼? 그 질문에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증기가 가득한 작은 공간. 우리만 있는 세상. 아저씨. 응. 무서워요. 뭐가? 이렇게 행복한 게 끝날까봐.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끝나지 않아. 정말요? 응. 우리 계속 함께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은아, 이 시간이 아까워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했습니다. 56해를 살면서 이런 열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아저씨, 응?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매일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이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일이면 할인이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그 사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다은아, 네, 사랑해.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이가 오늘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딸의 친구와 친구 아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어났어요? 그녀도 눈을 떴습니다. 응, 오늘 할인 언니 오는 날이죠?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응? 후회하지 않아요. 이 며칠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다은아.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줘서. 저야말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아쉬워하며.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다녀왔어. 할인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다은이도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정말 재밌었어. 다은아, 너도 갈 걸 그랬어. 나 괜찮아. 재밌게 놀다 왔어? 응. 할인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아, 목말라. 다은아, 우리 아빠가 잘 챙겨줬어? 응, 잘 챙겨주셨어. 다은이가 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 고마워. 다은이 잘 돌봐줘서. 응, 별일 없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다은이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도 잠들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돼. 할인이 있는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아저씨가 올 줄. 다은아, 들어와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할인이 자고 있어? 응. 피곤해서 바로 잤어.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응?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아요. 다은아, 할인 언니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요. 그건, 안 돼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이 뭐예요?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아저씨랑 보내고 싶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할인이가 알면 모를 거예요. 제가 잘할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녀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더요. 뭐? 일주일 후면 기숙사 공사 끝나요. 그럼 저 나가야 해요. 응.
그때까지만 우리 비밀로 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알았어.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우리는 헤어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일주일은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할인이가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저 친구 아빠와 딸의 친구처럼. 하지만 할인이가 학교에 가거나 외출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할인이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왜?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다은이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다행이다. 아빠가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기뻐.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다은이의 방에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 알아요. 할인이한테 들키면 모든 게 끝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일주일만 더.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응.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날 거라는 것을.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은이가 짐을 쌌습니다. 다 챙겼어?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응, 다 챙겼어. 아쉽다. 같이 있으니까 좋았는데. 나도. 할인 언니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 우리 자주 보자. 그래. 다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잊지 마세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가 다은이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 하지만 그녀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은아.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저씨, 잘 도착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푹 쉬어. 아저씨, 보고 싶어요. 나도. 언제 볼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 시간 되면 나와. 정말요? 어디서 만나요? 내가 픽업할게. 장소는 내가 정할게.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응. 잘 자. 아저씨도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다은아.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인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만나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카페. 그녀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기다렸어? 조금요. 우리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1년 같았어요. 나도 그랬어. 우리는 한참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일상 이야기.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은아. 네.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
그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응. 저는 아저씨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할인 언니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영원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저씨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그럼 계속 만나요. 응. 우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행복해요. 나도 이렇게 계속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약속해요? 응. 약속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이 관계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비록 딸에게 숨겨야 하는 것이라 해도,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할인이 모르게, 세상 모르게, 그저 우리 둘만의 비밀로. 어느 날 다은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응? 졸업하면요. 저 독립할 거예요. 응? 원룸 구해서 혼자 살 거예요. 그럼. 그녀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자주 놀러 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주 놀러 갈게. 매일 와도 돼요. 그럴게.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이 관계를 세상에 밝혀야 할 날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은아.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저씨. 우리는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이 사랑이 금단의 사랑이라 해도, 이 관계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숨어야 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외로웠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56의 남자와 21살의 여인, 딸의 친구와 친구의 아버지.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였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몰래, 조용히, 하지만 뜨겁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